네, 정치 속보기. 오늘도 배성규 TV조선 정치부장 나왔습니다. 자, 배 부장. 네. 탄핵 시간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탄핵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오늘도 이 민주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뭔가 한 팀처럼 돼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탄핵 골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보시죠. 야당과 비박 진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골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빨리 탄핵골을 넣자며 공을 국민의당에 넘깁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합동작전하자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부릅니다. 공을 넘겨받은 김 전 대표 내게 맡기라며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이정현 대표 어림없다고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수문장을 맡은 최재경 민정수석 일 못하겠다고 드러눕습니다. 황교안 총리 골대 뒤에서 등판 준비 중인데 탄핵 터질까요? 불발일까요? 네, 지금 본 것 같으면 김무성 전 대표가 골게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참 궁금한 대목인데요. 이 정치인이 의리를 먹고 삽니까? 아니면 표를 먹고 삽니까? 당연히 표겠죠. 그렇죠, 네. 표죠. 그리고 친정팀 봐주겠다고 골 안 넣는 골게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김무성 전 대표, 그다음 비박들 어제부로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비박계의 최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대선 주자도 포기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다른 대선 주자들 김무성 대표가 경쟁자겠습니까? 아니면 협력자겠습니까? 협력 대상자가 되겠죠. 네네. 그러면 이 구멍난 범선, 모선에 그대로 머물까요? 아니면 구멍 없는 구명정으로 갈아탈까요? 그런데 김무성 전 대표는 뭐 탈당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탈당의 문제가 아니라 탄핵에서 탄핵 부분에 있어서 김무성 전 대표랑 같은 편에 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도 그 탄핵에 필요한 추가로 필요한 29석은 쉽게 채워질 수 있다. 벌써 40명이 넘었으니까. 이미 40석이라 그랬고 거기다가 아마 변방의 친박들도 야 이거 우리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세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민주당 그동안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 좀 입장이 확 바뀐 겁니까? 바뀐 거죠.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탄핵 역풍 때문에 또 하나는 정적수가 될까라는 거였는데 첫 번째 역풍은 촛불이 다 날려줬습니다. 이미 역풍 없다는 게 나왔고 두 번째 정적수는 김무성 전 대표가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탄핵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빨리 하게 되면 일단 개헌론이고 그다음에 정계 개편이고 없습니다. 그냥 바로 탄핵해서 다음번 대선으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반기문 변수도 상당히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와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반 총장은 내년 1월이죠. 아무래도 1월 빨라야 중순에 1월이죠. 온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월 말에 만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반 총장은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헌재 소장이 바뀌기 전에 1월 말까지 탄핵을 끝내려면 지금 바로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탄핵 일정 가운데 3월 말이라는 거는 헌재 소장이 바뀌기 전 그리고 그렇죠. 그 이후에 1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3월이면은 또 헌재 재판관 한 분이 그만두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빨리 하겠다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 의도대로 좀 굴러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이제 탄핵 의결이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데 최대한 빨리 된다면 사실은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도 헌재 소장이 지금 거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상황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헌재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검도 지금 빨리 지금 준비해서 진행되다 보면 1월 말이나 이때까지 뭔가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다 하면 헌재가 의외로 빨리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가정이긴 합니다만 탄핵이 가결되면 당연히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국원 당시 총리가 맞습니다. 이 권한 대행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좀 묘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고건 전 총리는 사실상 권한 대행 역할을 오롯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눈치 보고 노 전 대통령 눈치 보고 하지 않고 자기 소신대로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 전 대통령은 상당히 신기가 좀 안 좋았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사실 사전에 보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그냥 통지 정도만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기분 나빠했다. 그래서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이 돌아온 이후에 이 고건 전 총리가 대선에 나갔을 때 계속 디스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는 지금 워낙 박근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사전사후로 보거나 뭐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러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몇 달 동안 막후의 통치자로 영향력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말이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약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될 경우에 네. 차기 대선에 상당히 유력한 주자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하는데 그거 가능합니까? 그런데 그거는 대선에 나서려면 권한 대행을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권한 대행을 그만두기 전에 힘드니까 아마 그거는 힘든 일이고 또 설사 권한 대행을 그만두고 나온다 해도 당선 가능성은 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권한 대행을 하면서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하고 본인의 정치를 한다. 네. 그러면 일종의 뭐 하나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무원 출신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단언을 하시네요. 네. 한번 지켜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대권 구도에 네. 그럼 결국은 이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권 네. 경쟁에서요. 어떻게 네. 될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 탄핵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세 가지 측면에서 아마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조기 대선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마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도 비박들이 탈당하고 뭔가 제3지대에서 이 국민의당 안철수 그다음 반기문 총장까지 끌어들여서 큰 판을 한번 새로 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비박도 죽고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이라는 워낙 큰 거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걸 위해서 개헌을 고리로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개헌은 당장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헌 약속을 걸고 권력 분점이라는 걸 네. 그 무기로 해서 아마 여러 세력이 뭉치는 그런 상황이 올 건데 그러면 제3지대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만일 제3지대가 안 된다. 그럼 뭐 각자 도생이고 그렇게 네. 되면 문재인 전 대표한테 가장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참 많으니까 네. 묻고 또 물어서 네. 내일도 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